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개발한 사이트의 주문서예요. 주소창 끝이 주문번호고요. 맨 뒤에 4를 5로 한 글자만 바꿉니다. 어때요? 그거 다른 사람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 사이트 제가 AI한테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AI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번 주에 그 답이 나왔죠. 오픈 AI가 자기네 최신 AI 모델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이버 보안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보려고요. 당연히 인터넷 안 되는 격리된 방에 가둬놓고 시험을 봤죠. 그런데 이 AI가요, 문제를 풀다가 그 방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진짜 회사 서버를 해킹했어요. 허깅페이스라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공유하는 큰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해킹했느냐예요. AI가 문제를 푸는 대신에 답안지를 훔치러 간 거예요. AI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고요.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시험을 너무 잘 보겠다는 목표에 집중한 부작용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AI는 안전한 답을 고르지 않아요. 가장 빠른 답을 고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었냐면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스코, 클라우드 플레어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모여서 AI 보안 연합을 만들었어요. 바로 며칠 전이에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발만 20년 했는데요. 처음 보여드린 주문서 버그. 사실 현장에서 많이 본 실수예요. 실제로 국내 대기업에서 저것 때문에 1000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새서 나라가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통신사 전체가 다 같이 점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A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나중에 제대로 서비스 만들 때 챙기는 거지.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미 올린 순간부터 새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AI 쓰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갈려요. AI가 준 걸 그냥 받아 쓰는 사람이랑 AI가 준 걸 검사할 줄 아는 사람. 만드는 건 이제 누구나 하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후자가 됩니다. 이 영상 진짜 클릭 잘하셨어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하나도 건너뛰지 마세요. 용어 6개 먼저, 그 다음 진단, 수리, 마지막에 다시는 안 생기게 만드는 거. 마지막까지 하셔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안 용어 어렵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오픈 AI 사고가 딱 교과서예요. 뉴스 기사 내용을 따라가면 용어가 저절로 이해되거든요. 40초면 됩니다. 자, 먼저 AI를 가둬놓은 방을 샌드박스라고 해요. 모래 놀이터란 뜻이죠. 여기서 아무리 뛰어놀아도 밖은 안 다치게 만든 격리 공간이에요. AI가 그 방을 어떻게 뚫었냐면요. 남의 소프트웨어에서 아무도 몰랐던 구멍을 찾아냈어요. 만든 사람도 모르는 구멍이라서 고칠 시간이 0일이었다는 뜻으로 이걸 제로데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찾은 AI가 그 다음에 한 게 권한 상승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님으로 들어가서 직원 명찰을 다는 거죠.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점점 더 큰 권한을 손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옆방으로 또 옆방으로 계속 옮겨 다녔어요. 이걸 내부망 이동이라고 해요. 한 번 들어오면 한 방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의 서버에서 자기가 원하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원격 코드 실행, 보안에서 제일 심각한 등급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샌드박스를 제로데이로 뚫고 권한 올리고 옆방으로 옮겨가서 남의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했다. 여러분 어때요? 뉴스로 보면 어려운데 순서대로 보니까 좀 이해되시죠? 진짜 무서운 결론 하나만 짚고 갈게요. 세계 최고의 AI 회사가 일부러 격리까지 해놓고도 못 막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사이트는요? 근데 겁먹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할 건 진단이에요. 내 것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르고 계신 분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코드 볼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오늘 코드 한 줄도 안 보셔도 돼요. AI한테 대신 보라고 시킬 거니까요. 준비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AI로 만든 그 폴더예요. 러버블이든 리플리시든 볼트든 거기서 코드 내려받거나 깃허브에 연결해 두셨으면 그 폴더 통째로 던지시면 돼요. 클로드나 챗GPT나 파일 올릴 수 있는 AI면 다 됩니다. 자, 이 프롬프트예요. 지금 화면 캡처하세요. 설명란에도 그대로 올려뒀어요. 이 프로젝트를 보안 관점에서 감사해줘. 코드는 수정하지 말고 보고서만 만들어줘. 첫 번째, 하드코딩된 시크릿을 찾아줘. API 키, 비밀번호, 토큰이 소스 코드에 직접 적혀있는 파일을 찾아줘. 두 번째, .env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git 이그노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줘. 화면적 코드에서 직접 호출하는 외부 API 키가 있는지 그때 키가 노출되는지 봐줘. 네 번째, 로그인은 확인하지만 이 사람이 이 데이터의 주인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찾아줘. 다섯 번째, 오래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봐줘. 여섯 번째, 발견한 걸 위험도 순으로 정리하고 각각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줘. 자, 보시면 대부분 그냥 우리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딱 3달 정도만 낯서실 거예요. 그거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시크릿 그리고 API 키. 시크릿은 남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값이에요. 뭐 비밀번호, 토큰, 그리고 API 키 이런 거. 그 여러분 API 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으로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거예요. 챗GPT 기능 하나 붙이면 챗GPT가 키를 하나 주거든요. 그걸 들고 오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 근데 이게 세면요. 남이 쓰고 요금은 여러분한테 나오는 거예요. 요금 폭탄 얘기가 이거예요. 자, 두 번째 하드 코딩. 그 출입증을 코드에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현관 비밀번호를 대문에 매직으로 써두는 거랑 같아요. AI가 왜 이걸 하냐면요.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장 빠른 답을 고른다고요. 자, 세 번째. .env하고 .gitignore. 이 둘이 항상 세트예요. .env는 시크릿만 따로 담아두는 봉투 같은 거예요. 코드에서 키를 빼서 여기에 넣는 거죠. 그리고 .gitignore는 이 파일은 밖으로 내보내지 마 라는 목록이고요. 봉투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 봉투를 이 목록에 꼭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봉투채로 공개가 되니까요. 자, 끝났어요. 3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로그인은 확인하지만 이 사람이 이 데이터의 주인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곳. 이게 뭐죠?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주소창에 한 글자를 바꿨더니 남의 정보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이 한 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코드는 수정하지 말고 보고서만. 이 한마디를 꼭 넣으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진단이랑 수정을 한 번에 시키면 AI가 왜 손댔는지 여러분이 못 따라가거든요. 병원 가서 검사 결과도 안 듣고 바로 수술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진단 먼저 하시고 수정은 그 다음입니다. 자, 엔터 칩니다. 지금 AI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든 프로젝트인데도 꽤 많은 유용도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아까워요. 두 번째 꿀팁 나갑니다. 이렇게 한 줄만 더 던져두세요. 방금 감사 결과를 한 장짜리 대시보드 화면으로 만들어줘. 비개발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줘야 돼. 크리티컬은 빨간색, 하이는 주황색, 미디움은 노랑, 로우는 초록색 카드로 나누고 각 카드에 파일명과 한 줄 설명을 넣어줘. 와, 이거 보세요.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안전하게 로컬 HTML 파일로 만들어줬어요. 방금까지 글자만 빽빽하던 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진단서로 바뀌었죠. 어디가 문제인지 3초면 보입니다. 이거 그냥 목록으로 볼 때랑 완전 다르죠. 비밀번호 없이 아무나 남의 계정에 들어갑니다. 외부 서비스 열쇠 3개가 코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코드를 한 줄도 안 봤는데 어디를 왜 고쳐야 하는지 바로 확인돼요.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거 보안 전문가한테 맡기면 며칠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 건 프롬프트 2번 붙여놓은 거죠. 3분 만에 내 사이트에 건강검진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 혼자 겪는 일 아니에요. 보안 연구팀이 러버블이나 리플릿 같은 데서 만들어진 사이트 13만 개를 스캔했는데 5개 중에 1개에서 시크릿이 새고 있었습니다. 26,000개예요. 그리고 새고 있던 것 대부분이 AI 서비스에 붙는 API 키였어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 것도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로요.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그 다음부터 제 이야기가 완전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자, 진단 나왔으니까 이제 고쳐야죠. 순서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것부터. 대부분 1순위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키가 코드 안에 그대로 박혀 있는 거. 이걸 하드 코딩이라고 해요. 중요한 인증 정보가 그냥 길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고칩니다. 딱 3개만 하면 돼요. 첫 번째, 환경 변수로 빼기. 여기서 단어 하나 더 배우고 가실게요. 환경 변수는 영어로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코드 바깥에 값을 두고 코드는 이름표만 부르는 방식이에요. 코드에는 API 키 가져와 라고만 적혀 있고 실제 값은 .env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코드는 남한테 보여줘도 봉투만 안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키를 바꿀 때 코드는 안 건드리고 봉투만 갈아 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요. 하드코딩의 시크릿을 전부 .env 파일로 분리하고 코드에서는 환경 변수로 참조하게 리팩토링 해줘. 그리고 .env를 .gitignore 추가해줘. 보세요. .env 계열 파일을 만들겠다고 하죠. 하드코딩 되어 있던 키를 안전하게 환경 변수에 넣은 거예요. 두 번째, .gitignore에 등록하기. 우리가 봉투를 만들었으면 그 봉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해야죠. 아까 프롬프트에서도 같이 물어봤던 바로 그거예요. 딱 한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줄 빠뜨려서 나는 사고가 제일 많아요. 봉투를 잘 만들어 놓고 봉투째 공개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들 빼먹어요. 키 재발급. 이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밖에 나갔던 키는 숨긴다고 안전해지지 않아요. 무조건 새로 발급하셔야 돼요. 이유가 2개예요. 첫 번째는 공개된 곳에 올라간 키는 자동으로 긁어가는 봇이 이미 가져갔어요. 지금 지워도 늦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GitHub에 올리셨다면 커밋 히스토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코드에서 지워도 과거 기록을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정말 많아요. 지웠는데요 하시는데 지운 것도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노출됐던 키는 그냥 버리고 새로 받으세요. 5분 걸립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키 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발급받은 새 키를 .env에 넣고 저장하세요. 자, 사이트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죠?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잘 고치면 티가 안 나요. 근데 안에서는 키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재발급이 안 되는 서비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땐 그 키에 사용 한도를 걸어두세요. 하루에 얼마 이상은 못 쓰게요. 완벽하진 않아도 최악은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3개 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10분이 여러분 카드값 하나를 지키는 거죠. 자, 마지막 수리예요. 이건 좀 무서운 겁니다. 아까까지는 제 돈이 나가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고객 정보가 나가는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아까 프롬프트 4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로그인은 확인하지만 이 사람이 이 데이터의 주인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곳. 감사 결과에 그거 그대로 떴어요. 바로 고칩니다. 감사에서 나온 것 중에 로그인은 확인하지만 이 사람이 이 데이터의 주인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부분을 고쳐줘. 데이터를 보여주기 전에 요청한 사람이 그 데이터의 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인이 아니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화면을 보여줘. 그리고 같은 확인이 빠진 곳이 또 있는지 전체를 훑어서 같이 고쳐줘. 자, 지금 화면 보세요. 파일이 몇 개 바뀌었는지 목록으로 나오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한 곳뿐이었거든요. 자,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 맨 처음에 제가 뭘 했죠? 주소창 맨 뒤에 4를 5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남의 정보가 나왔죠.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같은 화면, 같은 자리에 4를 5로 엔터. 자, 보이세요? 막혔죠?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요청하신 주문은 현재 로그인한 계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고 끝이에요. 다른 주문자의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이제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그 문제가 방금 사라졌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생겼던 걸까요? 문이 2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은 너 누구야? 로그인이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 문은 너 이거 봐도 돼? AI는 첫 번째 문을 아주 잘 만들어줘요. 근데 두 번째 문을 잘 안 답니다. 왜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AI는 가장 빠른 답을 고른다고요. 로그인만 있으면 일단 돌아가거든요. 두 번째 문이 없어도 화면 잘 떠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대기업 이야기했죠? 1000만 명 넘게 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이거예요. 첫 번째 문은 통과시켰는데 두 번째 문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만 하면 남의 번호를 넣어도 그 사람 정보가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낸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죠? 사고 난 거 찾아서 고쳤어요. 근데 다음 주에 새로 또 하나 만들면요. 또 똑같이 반복되겠죠. AI는 여전히 가장 빠른 답을 고를 테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아예 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AI마다 규칙을 저장해두는 자리가 있어요. 클로드 코드는 claude.md라는 파일을 프로젝트에 넣어두면 대화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읽어요. 클로드나 챗GPT 채팅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지침칸에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 5줄을 적어둡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문장들이 다 읽히실 거예요. 아래의 내용을 claude.md에 추가해줘. API 키나 비밀번호는 코드에 직접 쓰지 말고 .env 파일에 넣어서 불러쓴다. .env는 .gitignore 반드시 넣는다. 외부 서비스를 부를 때는 화면 쪽이 아니라 서버 쪽에서 부른다. 데이터를 보여주기 전에 요청한 사람이 그 데이터의 주인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라이브러리는 최신 버전을 쓰고 옛날 버전을 쓸 땐 이유를 알려준다. 자, 여러분, 이 5줄 보세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보안이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물어봤던 거예요. 이 5줄이 그 질문입니다. 자, 진짜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코딩 규칙에 들어갔죠? 이렇게 규칙에 넣어두면 앞으로 계속 수정하더라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거예요. 이 5줄. 오늘 하실 일 다 해도 30분 안 걸려요. 첫 번째 프롬프트를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한 폴더에 돌려보세요. 자, 3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것부터 고치세요. 키는 반드시 .env 파일에 넣고 .gitignore 등록하고 노출됐던 키는 무조건 재발급. 이 3개예요. 세 번째, 권한 확인 넣으시고 꼭 직접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남의 걸 열어보시는 거죠. 상세 페이지만 하지 마시고 목록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만 뚫려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네 번째, 보안 규칙 5줄을 박제하세요. 그때부터 AI가 알아서 지킵니다. 주말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30분이 여러분 카드값이랑 고객 정보를 동시에 지킵니다. 오늘 쓴 프롬프트 4개, 그리고 규칙 5줄 설명란에 전부 올려둘게요. 복사해서 바로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 딱 하나만요. 내가 만든 코드의 보안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다들 아시는 건지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프롬프트 돌려보신 분들은 몇 개 나왔는지도 같이 남겨주세요. 자, 정리할게요. 보안 진단은 프롬프트 하나로 5분, 보안키 먼저 숨기고 그 다음 권한 확인, 그리고 5줄 박제하면 다시는 안 생겨요. 오늘 여러분 단어도 늘었어요. 시크릿, API 키, 하드코딩, .env하고 .gitignore, 그리고 권한 확인은 필수라는 거. 이거면 앞으로 AI한테 훨씬 정확하게 시키실 수 있어요.
오픈 AI 사고가 알려준 건 하나예요. AI는 안전한 답이 아니라 가장 빠른 답을 고른다. 그래서 규칙은 우리가 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대신 안 해줘요. 근데 어렵진 않죠. 오늘 보신 것처럼 프롬프트 몇 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지갑은 채워드리는 더 미친 AI 꿀팁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